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마지막 날에도 경제 투자 협력을 위한 홍보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진 카타르 국빈 방문에서도 경제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YTN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야당이 힘을 실어주는 이른바 정권 견제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목선을 타고 속초 앞바다로 내려온 북한 주민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런 제지도 없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어민과 접촉까지 했다는 점에서 동해 북방 한계선 감시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상전 준비를 마쳤지만 인질 문제 등과 맞물려 이스라엘의 작전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체포한 하마스 대원을 조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최근 며칠 동안 내린 폭우로 하천이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이 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스타에 잇따르는 사법 리스크로 영화계와 광고계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지상전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이 인질 문제 때문에 선뜻 작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규모 인질 석방 대화를 위해 지상전을 며칠 늦출 것이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스라엘군도 전술 전략적 이유로 지상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인 인질 2명에 이어 고령의 이스라엘 여성 2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풀려난 여성은 납치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이후에는 적절한 식사 등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마스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인질 석방에 필요한 대화를 위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며칠 늦출 의사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만약 하마스가 큰 패키지를 제안한다면 그 대가로 무엇인가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현재 200명 이상의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여기에는 미국 국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질 석방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에서 이스라엘의 지상전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 역시 인질 문제로 지상전이 지연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지상전 개시 지연은 전술과 전략적 고려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지상 기동 준비가 되어 있고 정치권과 협의해 다음 단계의 형태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전술 그리고 전략적인 고려 때문에 지상 공격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급습할 당시 잔혹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이스라엘 군복 차림의 하마스 조직원들이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총격을 가해 승용차 앞 유리창에 금이 가고 이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다가 정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며 멈추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봉쇄 조치로 가자 지구내 연료 부족이 심화한 가운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연료 부족을 이유로 활동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만약 긴급하게 연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밤 가자 지구에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가 활동을 중단할 경우 최근 이집트를 통해 가자 지구에 전달되는 소규모 구호품 지원도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중동 방문 나흘째이자 사우디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행사에서 경제 투자 협력을 위한 홍보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카타르 국빈 방문에서도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막 국빈 일정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라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이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함께 입장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1호 영업사원으로서 한국 기업 세일즈에 주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행사 직전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이 머문 영빈관을 찾아 환담을 나눈 뒤 직접 차를 몰아 윤 대통령을 태우고 행사장으로 향하는 등 극진한 예우를 보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번에 오시면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함께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채택한 한 사우디 공동성명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민간인 공격에도 반대한다는 등 중동 현안이 담긴 것 또한 우리에 대한 사우디의 신뢰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흘 동안의 사우디 일정을 마무리한 뒤 곧이어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 먼저 사막 지역 최초로 열린 대규모 국제 원예 박람회로 향했습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을 선보인 한국관을 찾아 중동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설탕을 찍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먹어보시죠. 카타르 방문 둘째 날에는 국빈 공식 일정으로 타밈 국왕과의 정상회담과 오찬을 진행하고 한 카타르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와 수교 50주년을 맞는 카타르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많은 LNG 공급국입니다. 대통령실은 에너지와 건설 중심의 협력을 첨단 기술뿐 아니라 방산, 농업까지 다각도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변화와 반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유권자 10명 중 6명은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60%를 넘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 잘못하고 있다는 65%로 지난달 YTN 조사 때보다 긍정평가는 4.2%포인트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4.6%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치선언 이후 첫 패배를 당한 윤 대통령은 연일 반성과 변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 국민, 현장, 당정 소통 강화 등 윤 대통령이 밝힌 메시지처럼 국정운영 기조가 바뀔 거로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변화가 없을 거라는 의견은 65.9%,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의견은 24.3%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등 보수 성향을 중심으로는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7개월 넘게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 대표의 협치회담을 하자 윤 대통령까지 함께 보자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 이른바 영수회담에 대해선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은 만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85.1%가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1.2%만 동의해 인식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임명직 당직 개편으로 김기현 2기 지도부를 꾸린 것에 대해 유권자의 60%는 쇄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징계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은 30%대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17%포인트 넘는 격차 완패.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당직 개편으로 돌파구를 찾아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지도부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쇄신을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다는 유권자는 19.4%에 불과했습니다. 3배 이상 많은 64.3%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족한 노력이란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여당 지지자 가운데 35.3%만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총선 수도권 위기론의 대응책으로 나온 영남권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의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2024년 총선은 해운대가 아닌 서울에서 도전하겠습니다. 여당이 총선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까? 도움되지 않을 거란 유권자가 59%, 도움될 거란 의견은 22.5%에 그쳤습니다. 지지 정당을 막론하고 여당 중진의 험지 차출이 총선 승리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후 회복을 마치고 최근 당무에 복귀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에 대한 여론을 살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유권자가 57.5%, 동의하는 편이란 답변은 32.1%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징계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조사했습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어제 아침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을 우리 어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관계 당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은 어민이 신고하기 1시간 전부터 감시 장비로 포착해 추적 중이었다고 밝혔지만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경비함에 예인된 북한 소형 목선이 양양 기사문항 해군기지로 들어옵니다. 오전 7시 10분쯤 강원도 속초 동쪽 11km 해상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을 조업 중이던 우리 어민이 발견했습니다. 어민은 당시 선실 밖에 20, 30대로 보이는 남녀와 40, 50대 여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한국 배는 아닌데 여기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여기 강원도 속초라고. 이 짧은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어선에 올라타 밧줄을 연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배 오모되잖아. 거기다 모여를 올라서 모여를 또 걸고 이렇게 거는 거예요. 나 속으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목선 길이는 7.5m가량으로 동력 장치를 갖췄으며 어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민으로부터 생수와 담배도 건네받은 북한 주민들은 해경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북한 주민과 목선을 군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넘겼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조사 초기 관계 당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합동정보조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귀순 의사와 이동 경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새벽 5시 반쯤 육군 레이더로 목선을 처음 포착해 감시 장비로 추적을 계속했다면서도 언제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어민과 접촉까지 했다는 점에서 공경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북한 주민이 동해상을 통해 귀순한 사례는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올해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1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이 동해를 통해 우리 측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건 4년 만입니다.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타고 동해를 건너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 추방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흉악범죄 혐의를 들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해 말까지 국내로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은 모두 139명으로 늘었습니다. 42명으로 집계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와 중국 내 이동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이례적으로 적었지만 올해 들어 국경 봉쇄가 해소되고 중국 내 이동 제한이 풀리면서 입국 인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경에 대한 북한의 통제가 좀 느슨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에서 주민이 탈북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창이 훨씬 더 넓어졌고 그것이 탈북민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분기에는 40명이 입국했는데 지난 5월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혔던 두 가족도 포함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베트남에서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최근 며칠간 내린 폭우로 하천이 불어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찌그러진 SUV 차량 한 대가 흙탕물로 변한 하천 한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베트남 럼동성 달랏 지역에서 급류에 휩쓸려 차량에 타고 있던 한국인 관광객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최근 며칠 사이 내린 폭우로 하천이 불어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전북 김제시 금산면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금산사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견인차에 매달려 폐차장을 향하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견인 차주가 차량과 분리를 해가지고 견인차는 차 앞쪽에 가 있고 불난 차는 뒤에 운행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어젯밤 9시 40분쯤엔 경기도 성남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남 방향 송파 나들목 근처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낙하물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1시간 동안 도로 2km가량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쯤에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3층짜리 건물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종업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800만 원어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양초를 켠 순간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3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과거에도 횡령으로 처벌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 회장은 2달 만에 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회사 돈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구속 2달여 만에 보석을 허가받아 이후 7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남 등 건강을 이유로 풀려난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결국 지난 2018년 다시 구속됐고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재작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엔 범행과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이 금지됩니다. 이 전 회장의 경우 원래는 오는 2026년까지 태광그룹에서 직을 맡을 수 없는 거였는데 지난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하지만 이 전 회장은 복권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횡령과 배임 혐의로 다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태광 컨트리클럽 등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여러 해에 걸쳐 3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원들이 계열사에서 허위로 급여를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이 전 회장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횡령했을 거라는 게 경찰의 의심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태광 컨트리클럽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또 태광 컨트리클럽이 계열사에 대해 공사비를 부당 지원해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찰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입건한 배우 이선균 씨를 이르면 다음 주 초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혐의 피내사자 가운데 방송인 출신 30대 작곡가도 포함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마약류 투약 의혹으로 형사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대마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에 향정 혐의도 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마에 추가로 환각 현상을 일으키는 다른 약물을 투약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속된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경찰은 이 씨가 다른 마약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씨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르면 다음 주 초 조사가 예상됩니다. 경찰은 이 씨를 불러 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피내사자 8명 가운데 정식으로 형사 입건된 사람은 이 씨와 실장 A 씨, 그리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종업원까지 3명입니다. 실장 A 씨는 지난주 구속됐고 종업원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졌던 피내사자는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지망생 등으로 방송인 출신의 30대 작곡가 B 씨도 포함된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이번 사건으로 내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 지망생과도 한때 가까운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씨 측은 재벌가 3세나 연예인 지망생, 작곡가 B 씨와는 전부 모르는 사이라며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 측은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해 모두 3억 5천만 원을 갈취당했다며 관련자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마약을 갖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물을 수도권 대학가에서 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학 캠퍼스에서 마약 광고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자택 인근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액상 대마를 판매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액체가 담긴 용기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국가 지정시설에서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거주시설을 실제로 어디로 정할지 기본권 침해 여지는 없는지를 두고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올해 초 핵심 추진 과제로 꼽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애초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피해 우려가 큰 곳 주변에는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에 몰리거나 아예 거리로 내몰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13살도 안 된 어린아이에게 또는 3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출소한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까지 325명 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실제 거주 제한을 위해선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명령까지 3단계를 거치는 만큼 제도 남용 우려가 적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살 곳을 지정하는 것일 뿐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도 아닌데다 헌법상 기본권은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는데 정부의 입장은 헌법상 원칙 그리고 현재 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 논란을 뚫더라도 성범죄자들이 살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특정 시설을 지정할 경우 지역사회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일 내립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2건에 대한 결정을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정규리그 4위 NC의 상승세가 3위 SSG를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이 오늘 펼쳐집니다. 2연승 NC는 외국인 투수 테너로 끝내기를 노리고 벼랑 끝 SSG는 왼손 오원석을 반격의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승부처 타선의 뒷심을 발휘하며 1, 2차전을 쓸어담은 NC. 김광현의 부상, 문승환 조기 소진 등 마운드 운영 어려움 속에 탈락 위기에 몰린 SSG. 상대적으로 느긋한 NC의 선발은 왼손 외국인 투수 테너입니다. 팔꿈치를 다친 최고 에이스 패디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선발 투수를 번복하는 해프닝 속에 내세운 카드입니다. 시즌 중반에 합류했지만 연착륙했고 SSG전 성적도 나쁘지 않지만 앞서 두산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5실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1패만 하면 가을 야구에서 탈락하는 SSG는 왼손 오원석이 나섭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3차전 호투로 팀 승리에 발판을 놓은 기분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3차전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준비해서 3차전에 꼭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3차전 선발은 오원석이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위팀 NC의 3연승 반란이냐, SSG의 기사 회생입니다. NC 홈인 창원 3차전을 앞두고 한층 무거워진 선발 투수의 어깨만큼 선수 운용 등을 둘러싼 두 팀 사령탑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의 대규모 석방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이스라엘 현지 일간 하레츠가 보도했습니다. 협상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카타르와 이집트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하마스와 가자 지구에 억류된 다수의 인질 석방을 놓고 협상 중입니다. 이 소식통은 카타르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민간인을 석방하는 조건을 두고 하마스와 협의 중이라며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돌파구는 열리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마스가 다수의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가 협상 진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체포한 하마스 대원 조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엄청난 포상을 해줄 테니 가능한 많은 포로를 잡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 대원은 말했습니다. 하마스로부터 가까스로 풀려난 80대 여성은 인질들이 터널 여러 곳에 분리돼 수용돼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가자지구 경계를 넘어 이스라엘 마을을 급습한 하마스 대원들. 민간인 군인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쏘고 무자비하게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공격에 가담했다 체포된 하마스 대원들을 조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 대원은 초기에 내려진 섬뜩한 지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هو التعميمات في بخصوص المدنيين كانت اللي هو يعني قتل الرجال الأسر اللي هو النساء والمسنين والأطفال. 하마스 지도부가 상당한 보상을 약속하며 인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طهروا البيوت واخطفوا قد ما تقدروا أسرى لأنه في غزة اللي باخذ أسرى له مكافأة. قديش المكافأة قالوا لكم؟ 또 شقة منزل بيت $10,000. 현재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은 220여 명. 예상대로 미로 같은 가자지구 터널 곳곳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23일 두 번째로 석방된 85살 이스라엘 여성은 대원들이 납치 후 어떤 터널로 데리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땅 속에 의외로 넓은 공간이 있었고 인질들은 터널 내 여러 곳에 나뉘어 감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 공격으로 프랑스인 30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붙잡혀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찾아 국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하마스 기습을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반유대 폭력 행위로 규정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민간인 희생을 피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내년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건 여야는 대내적으로는 통합을 또 대외적으로는 민생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단일 대오로 전열을 정비한 뒤 표심 잡기에 나서겠다는 건데 이 변수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공천을 둘러싼 내홍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여당 쇄신책을 총괄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구성 데드라인으로 오는 목요일을 제시했습니다. 임명 뒤 첫 일성으로 변화와 통합을 강조한 만큼 혁신위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할 현직 의원부터 비윤계 합류 가능성 그리고 원외 인사 규모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이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어제 통합 강조하셨는데 이 통합에 뭐 소위 비윤계라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될까요?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죠. 특히 김기현 대표가 전권 부여를 약속한 만큼 혁신위가 공천 규칙까지 사정권에 둘지에 당내 시선은 쏠려 있습니다. 도로 영남당 이미지를 벗으려면 최소한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섣부른 현역 페널티나 영남권 물갈이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합니다. 지도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를 먼저 규정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혁신위에서 이제 구성하고 첫 번째 일성이 공천룰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쪼개질 겁니다.
공천 규칙이 뜨거운 감자인 건 민주당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일축하며 통합을 내세웠지만 이 비명계의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징계라는 칼날을 잠시 칼집에 넣어뒀을 뿐 언제든 빼내 공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최근 심심찮게 오가는 이 중진 물갈이론이 비명계 속가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이 개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친명, 비명이 대립하는 지역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가서 어떤 일들이 지역구에서 벌어지게 될지. 그래서 당 안팎에선 이 비명계 송갑석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가 올지를 더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강조한 통합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겼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합창단이 있는데 예. 뭐 소프라노 한 파트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벤치 선수들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기용해서 경기를 망쳤냐. 이거 배임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선 참패 이후 쇄신, 압승 뒤 통합이라는 기치를 각각 내건 여야. 이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앞두고 이 공천 갈등이라는 불씨를 얼마나 뒷말 없이 넘기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해군본부와 해병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와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한 명 변경에 대해서 현재까지 검토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시각차는 여전했습니다. 여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고, 정확한 것은 항명이라는 거 맞고요. 그죠? 그런데 이 항명을 한 사람을 의인화했단 말이지요. 의인화했어요. 정말 군의 이 명령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켰단 말이에요. 이번에 정치적으로 정치꾼들이. 야당은 일련의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외압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단을 만들어낸 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VIP라고 하는 뭐 대통령실에서 어떤 관여가 했는지, 장관이 관여를 했는지, 아니면 뭐 안보실에서 어떤 자가 또 개입을 해갖고 됐는지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이 정당한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부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 사령관 똑같습니다. 지금도 박 대령은 제 부하이고요. 그렇지만 그 부하가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하는 것은 그거는 결국은 부하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질의가 집중된 잠수함, 홍범도함과 관련해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명칭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갑으로 바꿔올 필요가 있다, 바꿔서는 안 된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저희 현재까지 검토된 적 없고 유지할 계획입니다. 해군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핵심 표적을 감시 추적하고 북한이 이를 사용할 징후가 명백할 경우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해 차기 해양 정보함과 정찰용 무인 항공기를 확보하고 수상 수중 항공의 다양한 해양 플랫폼과 타격 수단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0월 25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봉오동 청산리대첩의 영웅 홍범도 장군 순국 제80주기 추모식이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립니다.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연금공단 등 피감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종합국감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놓고 여야 위원들이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8달 만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곽 전 의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경안은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약 43만 제곱미터 부지를 대규모 녹지 공간과 업무 주거용 건물 등이 어우러진 녹지 생태 도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개발 시 반영해야 할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베트남 유명 관광지에서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 베트남 럼동성 달랏 지역에서 SUV 차량이 하천 급류에 휩쓸려 차량에 타고 있던 한국인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최근 며칠간 내린 폭우로 하천이 불어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충남도의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의원이 탄 차는 어제 새벽 0시 10분쯤 천안 불당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 의원이 거부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도 끝까지 음주 측정과 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A 의원은 YTN에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낸 뒤 도망갔다며 본인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영화계와 광고계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 이어 잇따르는 스타들의 사법 리스크로 작품 개봉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면서 제작진은 물론이고 배우와 스태프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충무로 스타였던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에 가장 충격에 빠진 건 영화계입니다. 특히 지난 5월 프랑스 칸 영화제에 초청되며 기대를 모았던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내년 초 개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작비만 2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씨가 주연인 만큼 모두 편집할 수도, 그렇다고 새로운 배우로 작품을 다시 촬영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추창민 감독의 신작 영화 행복의 나라도 지난 2월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 중이었지만 개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개봉을 기다리던 작품들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제작진과 동료 배우, 스태프들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영화계 같은 경우에는 선지급 내지는 동시지급이 아니고 개봉하고 나중에 수익을 정산해서 좀 시일이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스태프한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드라마 노웨이 아웃에서도 하차했고 광고계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 씨를 모델로 기용했던 교육 콘텐츠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도 해당 광고를 내리고 이 씨 얼굴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마약 투약 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적 처벌과 별개로 이 씨 측이 업계에 져야 할 책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도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잇따른 스타들의 약물 파동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 지 꼭 2달째를 맞았습니다. 현재 2차 방류까지 마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나흘간에 걸친 오염수 방류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2달을 맞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안전하게 방류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これまでのモニタリングの結果からは計画通り安全に進められていると承知しています。 도쿄전력은 오염수 1차 방류분 7,788톤을 지난 5일부터 시작된 2차 방류를 통해서는 7,810톤을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21베크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수치, 즉
검출 한치 10베크렐을 초과한 건데 오염수 방류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도쿄전력은 3km 이내 원인 조사 착수 기준인 리터당 350베크렐, 방류 중단 기준 700베크렐에는 못 미친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원전 3km 지점에서 190베크렐 이상이 검출되면 비정상적 징후를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IAEA 조사단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7일까지 현장 검증을 진행합니다. 특히 오염수에 반발하는 중국이 모든 과정에 참가한다며 검증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y are participating in the corroboration activities, and we can confirm that everything is going well. So they participated in last week, activities with sampling. 2차 방류를 마친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2차례 방류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오염수 3중수소의 미세한 농도 변화에 한층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때 개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겸 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6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에서 왕이 부장을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자와 영내 사안, 글로벌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왕이 부장의 방미는 APEC을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왕 부장은 지난 9월에는 몰타에서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과 이틀간 만나 미중 관계와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hat are the prospects for a meeting between you and President Xi of China in San Francisco next month? There has been no such meeting set up, but it is a possibility. 며칠 뒤 시 주석도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일행과 만나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중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났습니다. 이후에도 기복을 보여온 미중 관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양상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찾은 것은 2017년이 마지막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아직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현지 시간 23일 아침 짙은 안개로 차량 158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최소 7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맨체크 I-55번 도로에서 가시거리 3m가 채 되지 않은 안개가 깔리면서 차량 15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불에 타고 부서진 차량들이 1.6km에 걸쳐 뒤엉켰으며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3.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고요. 낮 기온도 22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중부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서부지방은 오전 한때 공기가 다소 탁할 수 있겠고요. 다행히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3도, 춘천 10.4도, 창원은 11.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2도, 대전도 22도, 광주와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방에, 모레는 동해안 지역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